가격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 방향대로 쭉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방향을 거슬러 보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내오게 되면 그 정책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번이 보면 그렇잖아요.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면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이 불안감이 너무 심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뭔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쇼잉의 형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쇼잉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의 방향을 한번 좀 바꿔보자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건 실패합니다. 그거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례를 우리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26번의 그 부동산 억제 대책을 내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26번 모두 실패했다. 그래서 26전 26패했고 진짜 무능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무능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가격의 방향을 거슬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에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도 천천히 내려가는 형태였거든요. 그걸 막겠다라고 해서 18번의 이 부양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부양 대책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렇구나.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장님. 현대건설 회장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한강에다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내가 던지는 돌로 해가지고 이게 한강에 메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헛된 그 생각을 가지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대책이 나오고 한 하루 정도 지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마다 이제 부동산 소폭 줄었다고 지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면 이제 마이너스 0.7%, 74%였다가 마이너스 6.7% 이런 정도로 해서 줄었다. 역시 이제 뭐 대책이 나오니까 이렇게 간다.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책 나오고 하루 만에 무슨 부동산 시장이 뭐 그렇죠. 주식 시장도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데 왜 그런 지표가 나왔느냐. 마이너스 0.74%라고 하는 것이요. 한 주에 0.74% 떨어지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거 한 달에 4주잖아요. 그러면 그 복리로 따지게 되면 4, 8은 32에서 한 달 동안에 3% 넘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그런 속도의 하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게 1년 되면 이제 35%, 이렇게 40%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복리로 따지니까 1년으로 따지면 그 속도로 내려가면 절반 돼버립니다. 거죠. 근데 지표가 절반이 되면요. 실거래 가격은 70% 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게 부양대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하락폭이 큰데 그 하락폭은 자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대책 이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 거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강에 돌을 던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그럼 그 가격이 많이 더 떨어져야 그때 이제 이 효과들이 그때 나왔으면 발휘가 되는 건데 지금 그래도 가격 수준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걸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나중에 그래도 가격이 좀 내려가고 했을 때 정책을 내놓으면 그래도 뭔가 아무튼 이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모든 카드들을 다 남발을 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시장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할 텐데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면 이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다가 발을 들여놓은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는 발을 빼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서의 가격의 방향이 정해져서 잡힐 때까지 발을 못 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엮여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는 겪어와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너무 갑자기 막 모든 것들을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카드를 아무것도 거의 놔두지 않는 형태가 되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 이게 바람직한 경제 운영의 형태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둔촌주공이 워낙 이슈여서 이번에 대책도 둔촌주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미계약률도 5% 이내로 갔다고 오늘 아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돼도 그 대세에는 네. 그냥 뭐 둔촌주공이야 넘어갈 수 있지만 그 후에는 계속 이런 똑같은 비슷한 뭐 미계약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부동산 시장 뭐 모든 자산들이 다 그렇죠. 멈추는 거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 정도면 이제 뭐 한번 해볼 만한 정도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몰고 가야 끝이 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보면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2023년도에 금리 인하 이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면 금리 인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가 한 3.5에서 4.0% 이 사이에 있는데 그게 앞으로 뭐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그럼 한 또 1% 이렇게 와 있을 거냐? 그거 안 돼요. 거의 지금 정도의 금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의 금리는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금리가 정상으로서 돌아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금리가 됩니다. 작년도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렵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러면 곧바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2020년이나 2021년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부동산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이자 부담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높은 이자 부담은 똑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가 낮아져서 이거는 어렵고 결국 내가 부채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부채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했던 것들을 팔아서 일단 부채를 어느 정도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런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돼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뭐 정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되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만만한 것들은 아니고요. 둔촌주공구에서 한 5%뭐 이렇게 미계약률 5%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작년도서부터 왔던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남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강남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둔촌주공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거기 뭐 보면 송파구 뭐 옆에 붙어 있고 바로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가격이 쭉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또 다른 국면이 지금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5년, 6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 왔던 것에 대한 이 환상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시도를 하죠. 근데 주식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3,300에서 떨어질 때에 중간에 시도 계속 하는데 그 시도가 좀 먹히는 것 같다가 실패해서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보면 아예 밑에서 퍼져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둔촌주공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부동산 올라가는 거 봤잖아. 이제 누가 알아? 지금이 바닥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더 남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기간을 보통 이제 보니까 한 최소 2년에서 한 뭐 5년 막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이런 규제 완화책으로 뭐 앞당겨지거나 막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가격이라고 하는 건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 쉴 때까지 쉬어야 그 다음에 반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반전하거나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최소한 2019년도 말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했던 거는 저금리와 유동성을 공급해서 만들었던 이른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 그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만큼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바닥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고 가격이 떨어져서 뭐 그 한 다음에 이제 정도 되면 내 소득으로서 해볼 수 있고 이러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국면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떨어지다가 딱 바닥만 잡으면 그 다음서부터 V자 형태로 딱 꺾어가지고 쭉 올라가고 부동산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식 보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이미 보는데 2200, 2300 계속 가는 것처럼. 그렇죠. 부동산 그래서 그 부동산은 그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더 큰데. 지난 한 5, 6년 동안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환상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마다 몇 억씩 뛰는 그런 거.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기대감 이게 또 한 번 거기에서 물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야 그 다음에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한 바닥은 아직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매도를 하려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는 사람은 야, 이 가격에서 난 더 이상은 억울해서 못 하겠어. 라는 게 돼야 되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도 야, 이게 뭐 너무 그래서 야, 주식시장이 무슨 희망이 있어? 이러면서 할 때가 돼야 바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부동산은 그런 상태예요. 그게 둔촌주공에 나타난 형태고. 근데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이 또 물리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센터장님께서는 한 몇 년 정도 가실 거라고 지금 2023년 1월인데 2023년도 말 정도 되면 가격의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2023년 말이요? 예. 올해 말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바닥을 다지는 국면을 최소한 뭐 한 4년, 5년 이 정도 해야 돼요. 정말요? 횡보 그렇죠. 박스권이 4년이요? 그렇게 따지면 2028년도 이런 정도 돼야 이제 뭐 올라가 볼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쉽게 뭐 그래가지고 하락을 끝내고 다시 상승하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해야 됩니다. 90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때 이제 공급을 막 쏟아붓는 형태가 됐죠. 5대 신도시 만들고 분당 일산 만들고 막 이렇게 돼서. 근데 그때에도 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92년도 말 정도 되면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97년도 상반기까지 아무튼 계속 바닥을 다지는 형태였었어요. 그때 이제 대치동 음마 아파트 31평짜리가 1억 3천까지 내려가서 이 92년도에 1억 3천, 96년도 말에 1억 3천, 97년도 상반기에 1억 3,500. 그랬다가 외환위기 나면서 한 방 더 얻어맞고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냥 옆으로 기는 형태가 됩니다. 그게 이번에도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반전할 거다. V자 형태로 반전할 거다. 그래서 또 올라갈 거다. 많이 받지 않냐. 지난 5, 6년 동안에. 이거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4, 5년 동안 바닥을 긴다고 한다면 진짜 내 집 마련 마음 먹으신 분들은 잘 준비해서 그렇죠. 지금 한 2, 3년 모아서 4, 5년 차에 이렇게 사면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죠. 지금 당장에 뭐 하고 하는 것들은요.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1가구 1주택자가 지금 빚내 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생기는 이자는 내가 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그렇게 그렇죠. 해서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바닥을 다져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굳이 그렇게 막 조바심 내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은 조바심 내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5, 6년 동안에 걸쳐서 올라오고 했던 거에 대한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약해집니다. 아, 네.